박용호입니다. 오늘은 그 테클라 스트럭처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경비실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경비실은 우리가 프리캐스트라는 그러한 구조물로 얘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테클라 스트럭처즈를 실행을 하고 경비실 모델링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 보시면은 지금 바닥 모델링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둥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객체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붕에도 지붕 슬라브를 지금 2개 정도를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델을 잘 보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제가 커서 가리키는 부분들 보면 뭔가 빗금쳐져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얘는 부재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재가 중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크로스으로 기둥과 벽, 객체 그리고 걷어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 보시면 거기에 간섭 체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를 실행을 해서 간섭 관리자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 즉 컬럼과 지원, 기둥과 걷어부재, 그리고 벽부재와 걷어, 그리고 벽부재와 걷어 이렇게 세 가지 세 부재 즉 세 곳에서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간섭되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해소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간섭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편집 탭 눌러보면 여기에 폴리건 컷, 라인 컷, 부재 컷, 뭐 피팅,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편집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불필요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요 커트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 그리드 3번 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서 뷰 목록창을 열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3번을 열린 뷰로 보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그냥 걷어를 생성을 했지만 경사진 걷어를 지금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걷어가 기둥 쪽을 약간 벗어났습니다. 즉, 길이가 조금, 그 다음에 왼쪽은 기둥하고 요 사이에 갭이 있죠. 음, 자, 그래서 이 걷어를 기둥의 요 안쪽에 있는 엣지를 기준으로 커트를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우리가 라인 컷을 또는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편집에 가서 피팅이라는 리본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라줄 피팅할 부재가 걷어기 때문에 걷어 부재를 선택을 해줍니다. 피팅선은 이 기둥의 이 안쪽에 엣지 2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냅에서 보면, 스냅 도구의 바에 가보면, 여기 가장 가까운 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점을 니어점, 근처점으로 찍어주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피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얘를 잘라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걷어 그리고 두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팅이라는 이 명령어는 말 그대로 커트, 잘라주고 채워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잘라주고 채워주냐면 커트 엣지를 기준으로 작은 쪽을 잘라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훨씬 더 편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인 컷이라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부재는 내가 이 기둥에 엣지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왼쪽 부재 같은 경우에는 잘라줄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재를 길이를 늘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걷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핸들이 모서리쯤에 사각형 핸들이 나오고 채워져 있고 디멘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수정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숫자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왼쪽 화살표 방향을 주고 값을 뭐 1811 정도 되는데 1, 8, 3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음. 자, 또는 직접 수정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작업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직접 수정 명령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직접 수정 명령어는 이 선택 도구창에 가보면 맨 여기 망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끄게 되면 얘는 핸들 요 사각형이 빈 상태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핸들의 왼쪽 핸들만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에 보면 특수 이동에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라인 컷을 실행을 해서 엣지는 당연히 요 오른쪽 추점 찍어주고 내가 잘라줄 부분이 왼쪽이니까 왼쪽을 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더블에 선택할 거고 커팅 엣지 추점을 찍어주고 오른쪽을 잘라줄 거니까 오른쪽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픽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라인 컷이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피팅이라는 명령어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이든 더 연습을 해보시면, 피팅이나 라인 컷이라는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은 또 걷어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벽 부재도 잘라줄 겁니다. 잘라줄 때, 자, 라인 컷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써볼게요. 라인 컷, 그리고 벽 부재를 선택하고, 어디가 잘라줄 경계선이냐면, 이 걷어의 아래쪽에 두 점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두 점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을 픽해주면, 이와 같이 벽체가 잘라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걷어가 하고 다 이제 중첩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3D하고 그리드 3번 뷰를 수직 배열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벽체도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라인 컷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그리드 3번을 보니까 걷어 객체, 걷어 부재를 우리가 선택하기가 좀 불편해요. 보이지 않죠. 이럴 경우에 이제 뷰를 두 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드 3번에는 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숨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재를 숨기려면 부재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팝업 메뉴에서 숨기기라는 메뉴를 실행해 주면 얘는 숨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드 3번 뷰에서는 벽 부재를 숨기고 3D 뷰에서는 벽 부재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3D 뷰를 선택을 첫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뷰 다시 그리기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3번에는 걷어를 선택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3D 뷰에서는 벽을 선택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우리가 라인 컷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할 건데 벽을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3D 뷰에서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커트 커팅선의 첫 번째 점 선택하라는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리드 3번 뷰에 가서 걷어의 아래쪽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찍어주고 위쪽을 피크해주면 이와 같이 격체가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뷰라는 것들은 3D 뷰와 이렇게 인면 뷰, 이렇게 두 개의 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선택하기도 용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를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벽체 같은 경우, 벽 객체도 다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라인 컷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라인 컷을 잘라줄 때는 이제 각각의 인면뷰를 열어서 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 이제 그리드 A에서 잘라주면 되겠네요. 그리드 A. 그러면, 자, 그리드 3번 뷰는 일단 지금,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닫을 거고, 다시 컨트롤 I 눌러주고, 그리드 A 뷰를 열린 뷰로 보내서 열어놓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걷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벽도 선택이 가능하고, 걷어도 선택이 가능해요. 자, 이 경우에는 아니, 이 그리드 A에서 그냥 라인 컷 명령어를 바로 실행을 해버려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라인 컷, 벽을 선택하고, 커트 엣지는 이 걷어의 아랫부분, 그리고 이쪽을 클릭.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벽 선택하고 커팅 엣지 두 점 찍어주고 위쪽을 잘라주고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 3D 뷰도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뷰를 회전해 보면 여기도 벽을 커트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리드 1번 뷰네요. 그리드 1번 뷰. 그럼 그리드 1번 뷰를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커트 명령어들이 하는 방법을만 알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게 작업을 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너무 뭐 쉽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은 아까 우리가 그리드 3번에서 잘랐어요. 그죠? 벽을. 그러니까 여기서 커트라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지우고 그리드 3번에서 벽체를 그리드 1번 쪽으로
복사하면 되죠. 어떤 것도 이 걷어도 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걷어는 지우고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평만 잘라 보겠습니다. 라인 컷, 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팅 엣지는 이 걷어의 아래쪽 두 점을 찍고 위 방향을 클릭하면 잘라지겠죠. 자, 3D 뷰에 가볼게요. 3D 뷰에 가서 지금 우리가 그리드 3번에 가서 3번에서 이 걷어하고 벽을 다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 이 걷어 벽은 그리드 3번에 있는 부재로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자, 선택을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벽과 걷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복사 명령어 쓸 겁니다. 복사할 때 원점 찍어달라고 할 때 그리드 3번의 끝점을 찍어주고 그대로 그리드 2번의 끝점 그리드 2번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에서 뭐 선택하기 좀 불편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FF를 열어서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끝점, 끝점, 네, 작업을 하고 3D 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드 요 C에 가서 또 이 벽은 커트를 해줘야 되니까 자, 거기서 다시 뷰 목록에서 그리드 C를 열어서 라인 컷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라인 컷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캐드를 배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아래쪽, 기초하고 바닥 부재는 당연히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커트 명령어 중에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정확하게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커트 명령어를 자, 썼는데,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부재를 이제 커트를 할 건데, 부재 커트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얘를 바닥 부재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 FS1하고 두께가 아마 도면에 보면 뭐 200mm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두께 값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바닥 부재하고 기초 부재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을 잘라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잘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바닥 부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버린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숨겨 보시면 숨기기 해보면 이와 같이 바닥 부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께 250mm로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두께를 수정한 거는 어떤 부재일까? 얘는 버린 콘크리트 부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 500mm 저는 뭐
한 1000mm로 주도록 할게요. 1000mm. 그러면 이 경비실은 이 버린 콘크리트, 그 다음에 또 바닥 부재, 그리고 기초 이렇게 시공하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되죠. 자, 먼저 얘를 한번 숨기고 바닥 슬러브를 이렇게 보니까, 자, 얘도 과연 중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까처럼 이번에는 크로싱이 아니라 윈도우로 박스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박스 윈도우로 그려보고 박스로 선택한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간섭 체크. 그럼 이렇게 푸팅 S1, 푸팅 S1 이렇게 중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도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푸팅이라는 것들의 뭐 마감 그리고 피니시를 어떻게 하고 이름을 내가 어떻게 주겠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푸팅이 아니라 F1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름을 줄 거고 마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 푸팅 부제만 다 선택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아까처럼 윈도우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이 속성창 열어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공통 속성이 11개 선택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초 부재 그리고 슬라브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초의 이름과 그다음에 이제 마감 피니시를 바꿀 거니까 자, 여기서 푸팅이라는 이름 대신에 F1으로, 그리고 얘도 나중에 뭔가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주고 저장을 시켜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F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줄 거고 수정 버튼 눌러줄 겁니다. 당연히 얘는 이름이 F1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바닥 부재하고 기초 부재가 중첩되어지는 부분은 자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 바닥 부재도 풀캐스트다라고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이 바닥 부재를 기초 부재로 자를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에 부재 컷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잘라지게, 내가 왜 자를 부재가 바닥 부재니까 바닥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어떤 부재로 절단할 거냐면 기초 부재로 절단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부재를 크로싱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졌죠? 아래 이렇게 프롬프트 메시지 보시면 부재를 잘랐습니다. 다른 부재를 자르려면 뭐 선택하시라고 하고 중지하려면 ESC 누르래요. ESC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 간섭 체크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리스트에 목록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중첩되어진 부분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라인 커트, 그 다음에 부재 컷, 그리고 피팅 이런 명령어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D에 보니까 이렇게 아까 보이지 않았던 선들이 막 보여져요. 얘는 커트 부재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해서 속성창을 열어보면 얘는 지금 커트 부재가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안 보이게 한다라고 하면 뷰 속성창에 가서 표시, 객체 유형의 가시성의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커브 피팅이 체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 해제하시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와 같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시하려면 뷰 속성 열고 표시 버튼을 눌러서 표시 창을 연 다음에 요 컵부 체크, 피팅 체크 해주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자, 요거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진행해보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할게요. 그래서 체크된 거를 해제하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커트 명령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버린 콘크리트 부재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닥 부재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뷰 아까 그리드 1번 이렇게 수직별로 뭐 또는 이제 FFL 뷰하고 3D 뷰 이 두 개로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이렇게 창을 닫았습니다. 닫고 지수줄게요. 자, 여기 기초 버림 콘크리트 부재를 바닥 부재로 잘라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재 컷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버림 콘크리트 부재를 먼저 선택, 그리고 어떤 부재로 절단할 거냐면 바닥 부재예요. 그래서 FFL에 비해서 바닥 부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3D 뷰에 가서 윈도우로 기초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요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선택을 하고 숨겨볼게요. 숨겨보면 이렇게 이제 커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재 컷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뭘 잘라야 될까요? 와인 콘크리트에서 기초 부재가 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뷰가 두 개가 있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FFL에서는 기초 부재를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3D 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임시적으로. 자, 어떤 뷰를 새로 만들 때에는 뷰 탭, 그리고 새 뷰 리본 명령어 중에, 자, 여기에 보면 뭐 기본 뷰 있습니다. 기본 뷰 하나 클릭, 그리고 생성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뷰가 하나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보면, 자, 여기 뷰의 이름에 뭐가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임시뷰다. 임시뷰. 자, 그래서 임시뷰에는 자, 버린 콘크리트 부재를 숨기고, 그리고 이렇게 뷰 회전을 합니다. 왜 뷰 회전이 하냐면 기초 부재를 선택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D 뷰에서는 기초 이제 버린 콘크리트가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편집에 부재 컷 명령 실행하고 버린 콘크리트 부재를 선택한 다음에 절단할 부재는 기초 가지고 절단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로싱으로 아래쪽에 으로 해서 크로싱으로 기초만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빠져나오면 이와 같이 커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전부 다 한번 간섭 체크를 해서 간섭이
다 해결이 됐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도 보면 컬럼 지원, 즉 기둥과 지원, 즉 거도하고들, 그 다음에 거도하고 RS1, RS1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북부 슬라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요거. 자, 요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 간섭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폴싱으로 간섭 체크를 하고 얘가 이 부분이 어디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려면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모델링을 좀 점을 찍어서 모델링을 하는데 좀 부정확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모델링 작업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다 정확하게 지운 다음에 뭐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우고 작업을 정확하게 점을 찍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뷰 목록에 가서 3,500도를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자, 이 부분도 보니까 점을 지금 슬라브 생성할 때 잘못 찍었겠네, 그죠? 지우고, 얘도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이 걷어를 보니까, 이 걷어도 지금 위치가 약간씩 틀리네요, 그죠?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 명령어를 써볼까요? 이동 명령어. 자, 이동 명령어. 이 커버에 점 찍고 수직되는 지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잘못 선성했죠. 위치가 저기 수직되는 지점. 여기 같은 경우 핸들을 이동을 해줘야 되겠군요. 그죠? 핸들만 선택하고 이동. 아래쪽에도 보면 아래쪽 마찬가지. 전체가 아닌 경우에 점이 전부 다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핸들을 이렇게 핸들만 선택하고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직접 수정 명령어는 쓰지 마시고 핸들을 선택해서 이동하는 명령어를 수행하시는 게 편하겠지, 그죠? 자,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핸들을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위치가 맞는지, 자,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해보세요. 해결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뭐 일부러 거더를 조금 더 잘못, 위치를, 음, 잡고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간섭 체크를 해봤을 때, 아까 설명하면서 나왔던 간섭 체크 명령을 실행하면서 나왔던 결과를 똑같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핸들 명령어, 핸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를 여기다가 생성을 할게요. 슬라브를. 자, 슬라브 생성할 때는 당연히 3500B에서 슬라브를 다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슬라브를. 그래서 정확하게 점을 찍어줄 겁니다. 콘크리트에 슬라브, 그리고 당연히 여기 니어 스냅은 킬 거고요. 교차점 스냅 킬 거고, 그래서 끝점에서 끝점으로 정확하게 사각형 스냅이 끝점이니까 점 찍고, 점 찍고, 마우스로 한번, 그리고 아래쪽도 끝점 찍고, 끝점 찍어서 정확한 위치에 슬라브를 넣어주고, 지금 얘가 점이 첫 번째가 잘못 찍어졌네요. 그죠? 다시 지우고, 한 점, 둘, 셋, 넷, 마우스 중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간섭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로 선택하고 간섭 체크. 리스트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사진 부재 슬라브를 정확하게 넣어줄 때는 작업 평면이 지금 이 상태, 바닥면이 XY 평면이 작업 평면인데 얘하고 이 겉도 경사진 부재의 면하고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겉도 경사진 부분이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뷰 탭에 가서 보면 리본 명령 중에 작업 평면 리본이 있어요. 거기서 점 3개를 사용할 거예요. 점 3개. 네, 여기를 이 점을 원점, X축, 그 다음에 미어 키고 Y축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UCS가 이렇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슬라브를 생성을 하면 그 면에 지금 설정한 그 작업 평면에 정확하게 지붕 슬라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찍고 이렇게 당연히 얘는 또 아까 우리 거도 커트한 것처럼 슬라브도 커트를 해줘야지 되네요. 이번에도 점을 하나를 안 찍고 그렸네요. 자, 여기 지붕은 슬라브가 RS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200mm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이 3번에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지붕 슬라브가 거도하고 또는 지붕 쪽으로 정확하게 맞게 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 3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거도 부재를 선택해서 숨길 겁니다. 숨겨보면 아까 거도처럼 오른쪽은 기둥 좀 벗어나게 크기가 이렇게 상태로 그려졌고요. 왼쪽은 좀 모자라요. 자, 이래는 얘는 피팅이라는 거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라인 컷으로 해야 돼요. 근데 라인 컷으로 하는데 어떤 거냐면 슬라브를 우리가 점을 4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4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핸들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건데 그 핸들은 내가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에 2개의 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핸들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끝에도 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핸들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Alt 키를 눌러준 상태로 윈도우로 핸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핸들은 선택이 안 되고 왼쪽 핸들만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라브도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슬라브도 동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Alt 키 눌러서 핸들을 네 개를 다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드 3번에 가서 특수이동의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써주고 이때 미어 스냅을 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점 찍고 이동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라인 컷으로 잘라주시면 선택. 자, 편집에 가서 라인 컷, 기둥 슬라브, 그리고 기둥의 엣지 선택, 기둥의 엣지 선택. 근데 엣지가 선택 잘 안 될 때는 컨트롤 1, 와이어프레임 뷰로, 와이어프레임 뷰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라인 컷, 선택하고, 기둥의 두 점을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업 평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작업 평면을 바꾸니까, 요 엣지 선택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기 모델 명령되지 않음에 가서 보시면, 모델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작업 평면을. 그리고 다시 라인 컷 실행하고, 선택. 지금 손하고 선택하고, 엣지로 수정 찍어주고, 왼쪽을 잘라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본의 아니게 기둥이 이렇게 지워졌네요. 이 경우에는 기둥의 길이가 3,700짜리로 복사해야 되니까, 여기 벽도 지워졌는데, 벽을 다시 한번 뭐 생성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커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중첩되어지는 부재들을 이렇게 다 잘라봤고요.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커트 명령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둥부재와 기초부재, 그리고 기초부재하고 버림 콘크리트 부재 조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